북한 어선이 아무런 통제 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상 치안 경계와 검역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주형물 공모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성 지역의 산불 피해 조사가 부실해 이재민 지원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성군이 전면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수백 대의 CCTV 화면을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통제 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걸로 드러나면서 해상 치안 경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어선의 정박 지점에서 3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도 해경 파출소가 있었지만 육상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출동했습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북한 어선은 삼척항 동쪽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어민들이 수산물을 사고 파는 업한장에 있어 날이 일찍 밝는 요즘엔 새벽에도 어선들로 붐빕니다. 아침에 해가 다 밝아오는 시간이 5시 정도 되니까 5시 되면 바다가 다 보여요. 어선 입출항을 관리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해경 파출소도 있습니다. 이곳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입니다. 북한 선원들이 배를 댄 곳까지는 걸어서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6시 50분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부두로 나와 북한 어선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투대해가지고 하루 만에 해가 들어왔네. 네. 해경 파출소 안에 방범용 CCTV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선들이 많이 드나드는 새벽 시간인데도 해경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저희 어민들 지침이 국방부나 아니면 통일부를 통해서 대마도로 저희 지침 받았고 제 근무자가 아니라 가지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삼척 해경에 가면 저 들어오는 거 다 사실 다 CCTV 보여요. 해경 사무실에 관제센터에 CCTV가 있어요. 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CCTV에 아무리 흐릿하게도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해상 치안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이번 북한 어선 사건으로 뻥 뚫린 해상 경계망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에서 선박과 선원이 들어왔지만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안으로 들어와 방파제 옆에 정박하고 일부 선원은 항구로 올라와 서성입니다. 뒤늦게 해양경찰이 출동해 북한 주민과 대화를 나눕니다. 북한 어선은 해양경비정에 이끌려 항구 밖으로 나갑니다. 뻥 뚫린 해상 경계망이 드러난 가운데 후속 조치인 검역조차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에서 온 선박과 선원이었기에 검역과 방역 조치는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해경은 국립검역소 동해검역소에 검역을 요청하지 않았고 북한 선원과 접촉한 우리 어민들은 빼고 북한 선원들만 검역했습니다. 인간들이 다 봤다. 가서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줬죠. 어선 안에 있던 음식물과 소품, 선원들의 옷 등은 검역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어선이나 물품의 처리 과정을 아직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검역이나 이게 중하니까 이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고 협의 중이래요. 북한 어선 삼척 입항 사건은 부실한 해상 경계뿐만 아니라 허술한 검역 체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북한 어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오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병두 동해해경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다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 경비정과 파출소 순찰 강화, 위치 미표출 선박 검색 강화, 연안해역 항공 순찰 강화 등의 해상경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 7명이 이달 말까지 태백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에 따른 배상액을 강원랜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금 지원에 찬성한
전 사회이사 7명에게 판결금과 지연금 등 모두 57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내문엔 문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해당 금액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고지돼 통보대로라면 이달 안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상고심에서 태백시 기부에 찬성한 이사 7명에게 배상 책임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공공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강릉시 고위공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역 광장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입니다. 강릉시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7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브로커, 심사위원인 대학 교수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가 공무원에게 접근해 심사위원 명단을 빼내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당선작으로 결정된 겁니다. 올림픽 조형물 공모와 관련해 강릉시 국장과 건축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전달한 강릉시 모 국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인해서 강릉시청 공직사회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릉시청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깊은 반성을 보여줘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도의원 박모 씨에게는 도내 공공조형물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청 5급 공무원이었던 최모 씨도 브로커인 박 씨에게 도내 공공조형물 심사위원 정보를 전달해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형물 작가 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심사위원을 맡았던 김모 씨는 벌금 8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백 지역 상징 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건네준 태백시 모 과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돼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강릉시 모 국장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면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은 고성 지역의 부실한 산불 피해 복구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피해 조사를 벌여 이재민들의 신뢰를 얻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고성군이 발표한 이재민과 주택 피해 현황입니다. 20일가량이 지난 현재 전파주택은 347동으로 변동이 없지만 반파와 소파는 10여 채 늘었습니다. 이재민도 20세대가량이 줄어 401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피해 초기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피해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농촌 1리에서 사서 얘기야. 그 사람이 산 지가 15년이 넘는 속초가 살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사회 이장한 정도 사서 이장. 이처럼 주택 피해 정도를 분류하거나 이재민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거의 마을 이장에게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누군가 민원을 제기해야 재조사를 하다 보니 실제 피해보다 부풀려져도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이제 그래서 몇 달씩 몇 년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준 건 회수하고 덜 준 건 더 주고. 고성군은 산불 피해 초기 조사가 부실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작업을 통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검증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다시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번 집중 취재도 됐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그걸 떠나서 우리가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번 이렇게 좀 해서. 하지만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자체적인 재조사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고성군이 산불 재난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재난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선
현장 사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해시가 수백 대의 CCTV 화면을 경찰, 소방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로 번진 건 새벽 1시쯤. 일단 상황 파악이 먼저였는데 현장에서 가까운 CCTV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산불 감시용 CCTV는 물론이고 해변의 캠핑 리조트 CCTV까지 일찌감치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약한 게 재난 현장 상황 파악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CCTV와 드론을 장착한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동해시 안전정보센터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차량용 CCTV에 설치된 영상을 활용해서 이재민 고, 그다음에 산불 발생에 따른 인력 배치, 진화 인력 배치, 그다음에 구호 인력 배치 등 여러 활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현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CCTV 영상을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동해시가 관리하는 CCTV는 모두 800여 대. 각종 범죄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와 경찰서에 현장 영상을 제공해 신속한 대처를 돕도록 했습니다.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해수욕장에 설치할 예정인 지능형 CCTV 화면은 해양경찰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야간이나 위험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경고방송을 하는 CCTV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의 도내 비무장지대 5개 군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제출한 신청서가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면적은 이들 5개 군지역의 민통선 지역과 DMZ 접경 지역 18헥타르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하며 국내에선 설악산,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연천 등 8곳으로 늘었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사모가 동계올림픽 유공자 포상 규모를 축소하려는 행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사모는 오늘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체부가 당초 제출했던 포상 규모 1,300개를 행안부가 300개 이상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안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정부 포상도 이미 1년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행안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에 대비한 관광 분야 종합대책회의가 다음 달 4일 강원도청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4일 플라이 강원 모객 창출 및 손님 맞이 회의를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부단체장과 관광공사, 여행사, 숙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과 손님 맞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10월 국내선, 12월 국제선 취항을 목표로 현재 운항 증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내 물놀이 지역 25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권고 항목인 대장균과 병원성 대장균 5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해 물놀이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25곳의 물놀이 지역은 동해 무릉계곡, 삼척 덕풍계곡 등입니다. 태백시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유네스코 근대산업유산으로 등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2월에 시작한 장성광업소 시설물 전수조사와 학술 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로 2021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가치 수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고난도 복합 문제를 가진 장애인 가구의 사례 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했습니다. 동해시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복지단체 관계자와 복지 담당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관협의회는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구호품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이재민 78가구가 아파트와 조립식 임시주택 등의 입주를 완료함에 따라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기관단체에서 구호품이 추가로 전달되고 있고 이재민 정착이 늦어져 구호품 지급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남는 구호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본 고성군 토성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 법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서 열린 법체험 한마당 캠프에는 토성 지역 5개 초등학교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모의 재판과 학교 폭력 예방, 진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참가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법 체험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